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자, 2월 23일 파두 데일리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두 홈페이지에 IR 자료가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거기와 관련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AI용 데이터 센터 SSD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내용으로 좀 중점적으로 오늘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IR 자료 기준으로 해서 실적 다시 한번 좀 확인, 점검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파도 뭐 이 부분은 예전에 상장되었을 때 내용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자는 취지로서 한번 더 확인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도 이제 IR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AI 데이터 센터랑 일반 데이터 센터 비교를 한번 해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리고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 또 한번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리스크가 또 어떤 부분이 있을지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영상 제작하고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IR 자료에서 공개된 이제 실적 정리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좀 엑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 한번 더 보고 좀 가도록 하면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매출이랑 영업이익 이 부분 두 개가 되겠죠. 영업이익. 그래서 영업 매출 같은 경우는 44억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폭 224억 이렇게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업이익 중에서 이 영업이익 금액 같은 경우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금액이 영업이익으로 나오게 될 거고 이 판관비 안에 해당하는 항목 중에 연구개발비 부분이 있는데 22년도, 21년도부터 해서 연구개발비 비용이 판관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계 3개년 정도 했을 때 대부분 거의 한 70% 정도 판관비에 이 연구 개발비 비용이 한 70% 정도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인력에 되게 좀 집중적이고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다. 왜냐? 파도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에 대한 설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그 인력 비용 이 부분이 주로 차지한다. 이렇게만 좀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파도가 매출액이 12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공모 가격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분기로 쳤을 때는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는 나와주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은 했는데 이 부분은 상장했을 때 기준으로 1차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 거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파도가 상장되기 전에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되었었는데 기술이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비슷한 등급 받았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어떤 식으로 이동했는지 좀 비교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간을 통해서 두 군데에서 받게 되는데 이 등급의 A 그 다음에 트리플 B 등급이 이상이 나와야 된다. 요게 조건인데 파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와 있고 우리들은 좀 궁금한 게 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보다 결과를 좀 더 궁금해 하죠. 그래서 등급을 보면은 이크레더블 이라는 기업에서 평가한 등급은 AA 등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A 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등급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이제 더블 A 같은 경우는 매우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 검증된 기관에서 높은 기술력이라고 공인받은 인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수준이
장래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이다. 그렇다는 것은 이 외부 환경보다 기술 자체, 고유 기술력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업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등급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은 똑같고 기술이 이제 매우 높은 기술이냐, 요 두 가지 정도 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술 특례로 상장받은 기업 리스트들을 한번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캡처해 왔는데 파두와 마찬가지로 AA 랑 A 평가를 받고 기술 상장 특례한 기업 리스트들인데 뭐 바이오, 그다음에 AI, 반도체 이렇게 부분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쪽은 논외로 하고 이제 AI랑 반도체 대표 종목 몇 개만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랑 그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팹리스 기업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업 실적이랑 그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일단 요 두 개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엣지 같은 경우는 22년 9월에 상장을 했는데 이때 초창기 때 가격이 거의 한 10,000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7,000원 정도 가격이 빠졌죠. 30% 정도 빠지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이제 반도체 AI 테마로 엮이면서 주가가 3만 원까지 거의 한 3배 정도 성장을 했었는데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얘도 기술 상장으로 특례됐다 보니까 실적이 형편없습니다.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데 테마가 잘 엮여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두 번째로 퀄리타스 반도체 한번 보자면은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상장 이후부터 흐름은 조금 다르지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요지는 실적이랑 주가가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냐, 기술 특례 상장된 기업들이 그 부분을 좀 초점 맞추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거기만 좀 보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간 시점이 되겠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가 좀 지속적으로 여기 좀 확대해서 보면은 좀 적자가 좀 커진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MT라는 기업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T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가가 28,000원 가격에서 2만원 정도 가격을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모가 시작 때보다는 조금 줄어들었고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실적도 그렇게 뭐 성장하거나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AI 관련된 루닛 종목을 보게 된다면은 이 루닛 같은 경우는 뭐 한 15,000원 정도에서 지금 67,000원까지 올라갔고, 실적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지만 영업 이익은 뭐 계속 적자를 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루닛 같은 종목은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그냥 보여지는 실적만 보고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부 사정이나 이 재무제표에 관련된 뭐 특이사항 이런 부분은 모르고 전 단순히 그냥 매출이랑 영업이익 표시된 부분 가지고만 이제 말씀드린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파두를 다시 돌아오면은 뭐 어쨌든 계속 그 실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적이 되게 중요한 그런 관점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좀 관점을 좀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로서 이 기술 특례 AA 등급과 A 등급 받은 기업들의 리스트와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좀 비교를 하려고 이렇게 좀 보여드렸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두도 실적이 안 좋긴 한데 꼭 이게 실적이 꼭 좋아져야지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이렇게 사례로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을 정말 좀 저도 비교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오늘 공시 자료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림은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안에 이제 SSD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서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냐면 CPU, DRAM, NIC,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장 장치, SSD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일반 데이터 센터 기준을 나타내는 거고, AI 서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여기에 GPU가 추가된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밑에 예시를 드러놨는데 엔비디아의 AI용 데이터 센터 부분과 넷플릭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데이터 센터용에 들어가는 그런 그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AI용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이 거의 1대 1대 1 비율로 이제 GPU, 네트워크 반도체, 그 다음에 고성능 SSD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CPU, GPU 대신에 CPU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반도체, 그 다음에 SSD SSD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죠. 거의 1대 1대 12 정도 비중으로 SSD가 많이 압도적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말해보자 싶은 의도는 AI 쪽으로도 SSD가 들어간다, 사용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댓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AI 쪽으로는 SSD가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도에서 일단 1차적으로 나온 자료 가지고는 확인했을 때 AI용 데이터 센터에도 SSD가 들어간다. 근데 다만 요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사용 비중이 조금 떨어진다. 요 부분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주를 또 별도로 받아야 되겠죠.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했을 때 요렇게 두 가지 정도 뭐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은 결국에 AI 쪽에도 AI 데이터 센터에도 SSD 사용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 리스크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제가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번 예전에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었고, 좀 크게 적을게요. 첫 번째는 실적이었고, 두 번째는 보호예수, 보호예수가 아니고, 확약 물량, 기관들의 확약 물량이 한 70만 주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인데, 이 5세대, SSD 5세대 발주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 실적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지금 발표됐죠.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큰 변동성이 없어졌으니까 당장에 이 실적이라는 리스크는 좀 없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약 물량 같은 경우는 그 기관들의 수급을 봤을 때 2월 7일부터 확약 물량이 나오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기관들이 뭐 이제 이 확약 물량이 전부 나왔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40만 주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40만 주.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5세대 이제 발주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24년도에는 기존에 이제 판매됐던 3세대 제품이랑 5세대 발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용 이제 보다는 지난번 영상에서 메타가 AI 쪽으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 이 뉴스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리스크가 결국에 실적이 문제가 될 텐데 첫 번째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 기술력 평가랑 다른 기업들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 드렸다시피 실적이 조금 안 나오더라도 재료나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실적만 바라보고
기다리지 않고 재료라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영상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고요. 뭐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하고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하는데 시간이 되게 좀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번호를 요구를 하거나 뭐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는 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응원 댓글 이렇게만 바라고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좋아요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